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EI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흐름을 주가가 보였기 때문에 좀 답답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실망스럽고 답답한 흐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됐고요. 그런 오랫동안의 이 지속에 따른 구독자분들의 피로감도 굉장히 좀 높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연말이 좀 되면서 상대적으로는 연말 랠리까지는 아니어도 바닥을 좀 잡고 코스닥 기준으로 10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3000포인트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EID라는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원래는 50대 50, 49대 51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저는 이게 워낙에 겹겹이 쌓여있는 물량대가 있기 때문에 한 30대 70 정도로 조금은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매물대가 최소한 600원대에 많이 좀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려면 단순히 이제 승인의 이슈를 떠나서 EID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더 긍정적인 소식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런 스푸트니크와 EMA를 통한 어떤 승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재료들이 지속적으로 좀 노출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좀 됩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와야지 그 전후로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아무래도 500원과 600원대 그리고 400원대 정도의 매물대를 과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좀 관건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이미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소위 말하는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부티크라든지 세력 혹은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라든지요.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건 물량을 좀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의 상승으로 돌리는 좀 그런 흐름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11월에 이 EID는 10일 그리고 11일 이렇게 청약을 했고요. 청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입은 15일에 아마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상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한 2주 내에 다 처리가 되고 그 한 2주 정도까지는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12일에 나온 내용입니다. 금요일 7시쯤에 러시아가 EU와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상호 인증 방안을 협의 중이다. EU와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라는 건 아마 EMA의 승인을 통한 이 상호 인증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접종 증명서가 상호 인증이 되면 양측이 서로 상대 측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기 전이라도 입국을 위해서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들로부터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백신을 승인한다라는 것은 EMA나 WHO의 승인을 언급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기 전이라도 이 접종 증명서만 가지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유럽 유수국가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도 오케이를 해준다면 미국까지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WHO와 EMA의 승인 전이라도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상호 인증 방안이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맞은 백신 접종자분들이 타 국가를 이동하면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허들이 좀 사라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현재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서방 국가에서 개발된 백신을 승인하지 않고 있고 또 이 유럽도 스푸트니크 V를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상호 인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푸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같은 내용입니다만 코로나19 백신 상호 승인 국제 경제 활동 재개를 촉진할 것이다 라는 것은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빨리 어찌 보면 승인이든 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든 해라. 그래야만 결국에는 이 러시아를 포함한 타 국가도 서로 상호 간에 이런 교류가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그 이후에 이 스푸트니크 V 트윗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보시면 현재 지금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건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차트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고 그런 내용 때문이라고 뭐 생각은 되는데 이런 1.23%의 시간의 단일가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나름 좀 상승을 해줬고요. 한 3.17% 후반으로 가면서 밀리지 않고 나름에는 이렇게 쭉 상승하면서 32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봉 차트로 보더라도 뭐 사실은 음봉 양봉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 저는 빨리 좀 이렇게 양봉이 세워주면서 바닥을 좀 잡아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좀 그런 흐름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만 뭐 순매수로 봤을 때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흐름이 좀 보이죠. 최근 한 4거래일 5거래일간에 외국인이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좀 수량을 늘려가고 있다. 그동안에 보면 뭐 이런 때도 그렇고 많이 들어왔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또 들어와 놓고 뭐 JP모건이 샀으면 이 JP모건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상승할 때 털어버리면 안 되고요. 계속 물량을 매집하면서 사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수급에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14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의 이 상승에서 어쨌든 상승 추세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기관이 들어와줬을 때 그죠? EID도 함께 온라인하면서 지수의 상승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느낌이 좀 나요. 이렇게 해서 한 3050포인트까지는 코스피가 상승을 좀 할 것으로 보이지고 코스피에 속해 있는 EID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를 며칠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61선을 터치하면서 한번 뭐 조정을 받든 하더라도 이 정도 이 갭을 이 정도 61선과의 이 어떤 갭을 어느 정도는 메우는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밝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뭐 수급도 나쁘진 않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차트로 봐도 지금 이 자리가 마지노선으로 잡힌 것 같아요. 300원이라는 가격대가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302평선입니다. 이 중장기 장기 이평선인 이 302평선이 좀 깨지지 않고 버텨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동안 여기서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 302평선의 상승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기서 밀려버리면서 좀 아쉬운 흐름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바닥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바닥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양봉이 좀 나와서 21선이라도 한번 터치해주는 강한 좀 양봉의 흐름, 그걸 정말 돌파해주는 더 양봉이 나와도 좋고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지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매물대를 좀 보더라도 이 정도 구간을 잘라서 보면 올해는 사실은 매물대가 요 구간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600원에서 이번에 펭귄 매물대인 아마 300원, 400원 정도까지 이 매물대를 장대로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를 해줘야만 이랬었던 이런 흐름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신은 못하겠어요. 확신은 못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뭐 3대7 정도 수준으로 추가적인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승인이라는 것과 뭐 실적이라든지 EQ셀의 거래 재가라든지 사업군들 중에서 코스메틱 혹은 2차전지 쪽에서 뭔가 좀 좋은 흐름이 나와야만
그런 것을 모멘텀으로 삼고 어떤 그 흐름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게 연내에 뭔가 소식이 안 나온다면 질질 흘렀다라고 지금 여기부터는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아쉽습니다만은 여기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EID가 흐름을 이어갈지 저도 한번 아주 유심히 지켜볼 생각이고요.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시겠습니다만 그래도 EID가 현재 이 밀릴 만큼은 좀 밀렸다라고 보여져서 여기서 물론 손절 반등 나올 때 손절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면 손실폭을 좀 줄이고 손절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EID가 어떤 재무라든지 사업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한 사실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재료로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로 갔던 종목이라는 것은 아주 중장기적으로 대세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기 어렵고 반짝 어떤 이슈가 붙어서 상승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이벤트를 좀 기다려 보시면서 강한 좀 반등 시에 나오실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시점은 언제냐? 어쨌든 이 바닥에서 연말이 될수록 이벤트들이 마지막까지는 어쨌든 남아 있지 않습니까? WHO EMA 승인이라든지 뭐 러시아 백신 상호 인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혹시 나오나 기다려 보시면서 요 구간에서 좀 탈피하고 최소한의 한 400원 이상에서부터 정리할까 아니면 더 가져갈까를 고민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막 하방으로 눌러버릴 것 같진 않아요. 워낙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 제대로 된 한 번의 그 스토캐스틱상으로 보면 80 이상 과매도권에 진입한 적이 벌써 몇 달째 없습니다. 이 정도 한 5개월, 4개월째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는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요. 근데 지금 뭐 이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계속 소위 말하는 뭐 매집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OBV 차트는 상승을 좀 하고 있고 거래량은 안 실렸고 계속 과매수권에서만 있기 때문에 뭐 시간과의 싸움이 아닐까. 그러나 그 시간과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는 강한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난다면 분명히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만약 얘가 유상증자 이후에 감자라든지 뭐 이런 최악의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좀 있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잘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영상으로서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에 땡스라고 되어 있는 하트를 통해서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말 그야말로 강한 떡상이 나오는 EID를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